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성입니다. 자, 현재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1% 정도 하락한 1970원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자리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 저점 자리 깨고 내려간 이후에 직전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또다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자리에서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자리가 저점 부분이니까 매수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은 저희는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자, 저희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공포가 하루 만에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전일 하락폭을 그대로 되돌리는, 그러면서 또다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시카고 연은은행 총재가 인플레 2% 확신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보스턴 연은 총재가 금리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 높다. 노동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어서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을 죽이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금리 인하 한 해 만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금리랑 상관없이 무조건 상승하는, 그러니까는 뭐 나쁜 뉴스가 나오건 좋은 뉴스가 나오건 전부 다 호조로 받아들여서 상승하는, 그렇게 강한 상승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에 바로바로 타격받아서 바로바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호재 뉴스에는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뭐 올라도 상승 조금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쏠린 이 유동성이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XRP를 비롯한 이 가상화폐 쪽으로 들어오려면은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새로운 내러티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RWA 표준화가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올라서 이게 이제 시장의 모멘텀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개사가 컨소시엄을 출범해서 파로스가 리얼파이 얼라이언스를 뭐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유동성 분절, 인프라 불일치, 규제 단위를 해소해서 컴플라이언스와 유동성 채널을 내장한 온체인 금융 실행 환경을 통합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내걸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코인 업계에서는 뭐 장밋빛 프로젝트만 이제 남발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가격이 폭등하던 이런 이제 서사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실제로 쓰이는 체인만 살아남아 가지고 정말 옥석 가르기가 시작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XRP가 가장 앞서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바로 2월 24일 오전에 나온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DSV가 SBI 리플 아시아와 한일 블록체인 기반 송금 결제를 공동 연구한다라는 이제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은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 기업인 DSRV가 일본 SBI 홀딩스와 리플의 합작사인 SBI 리플 아시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일 양국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송금 결제 인프라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일 리플의 임원이 XRP의 가격 상승 시나리오의 핵심은 이것이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리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 뭘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리스메릭 리플 중동 및 아프리카 담당 전무이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XRP가 단순히 이론적 논리를 넘어서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XRP가 스테이블 코인, 실물 자산 토큰화, 그리고 대규모 기관 결제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실물 금융과 디지털 시장의 핵심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더 많은 기업의 재무부서가 XRP를 예비자산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 수요로 인해서 XRP는 글로벌 결제와 유동성 중심에 위치시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플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결제와 유동성을 위해 설립된 중개적인 브릿지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에버노스를 통해서 10억 달러 이상의 약정을 확보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에버노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버노스가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에 착수해서 ETF 전략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호재인데, 왜냐하면은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이 7억 6,400만 달러 수익 실현하고 다시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XRP를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라센은 이번 이동이 리플이 추진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트레저리 프로젝트 에버노스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 리플의 CTO가 10억 달러 XRP 투자 회사 에버노스의 전략 고문으로 합류를 했고, 리플의 지원을 받은 에버노스가 10억 달러 규모의 XRP 국고 설립을 추진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에버노스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리플이 지원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인 에버노스가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를 추진을 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XRP 국고를 설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XRP의 글로벌 채택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는 일본의 SBI 그룹도 투자를 하고 리플, 리플웍스, 펜데라 캐피털, 크라켄, GSR 등이 추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도 개인 자금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PO를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이 되며 그 티커명은 XRPN이 될 예정인데, 이번 국고 설립이 성공할 경우에 XRP가 글로벌 기관 투자자와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전부터 리플이 준비하던 장기 전략의 하나의 커다란 축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암호화폐 채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기사 내용만 보면 뭐 뻔한 얘기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보면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불필요한 소송과 강압적인 규제로 억누르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디지털 자산 부분의 성장이 가속화될 준비가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리플은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정체 상태였는데, 현재 리플 고객의 95%가 미국 외의 금융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 고객에는 HSBC라던가 BBVA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본 등 글로벌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수조 달러가 글로벌 크로스보더 시장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이 시장은 여전히 50년 전에 개발된 스위프트 네트워크가 주도를 하고 있어서 이를 현대화할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스위프트 네트워크 시장을 XRP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XRP를 통해서 주식 거래라던가 부동산 매매 등 여러 용도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는 XRP가 화폐처럼 쓰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3월 24일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부동산 대기업인 오픈하우스가 XRP로 부동산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물론 일본에 사는 현지인이 XRP로 부동산을 구매할 일이 없기는 하겠지만은 해외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송금하거나 아니면 이걸 엔화로 다시 환전하는 이런 절차 없이 그냥 XRP로 일본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XRP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기존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4대 암호화폐로서, 그러니까 진정한 화폐로서의 의미를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스테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왜 안정적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임,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실제 화폐로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제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송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마찬가지로 무역의 약 10%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약 313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 중에 테더가 약 199조 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담보가치 신뢰와 관련된 논란과 또 미국 정부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테더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테더를 대신할 만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테더가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테더에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테더를 대신할 만한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테더가 규제로 인해서 위축이 될 경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이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테더가 상장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은 이미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또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아무튼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국제 송금에 특화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SBI 레빗이 국제 송금 기축 통화로 리플을 지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으로 인해서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를 제치고 국제 송금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럼 당연히 리플의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겠죠.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로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코인, 단기코인에 대한 정보를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XRP를 계속 매매하다 보면은 이게 좀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액으로도 단타를 치시게 되면은 어쨌든 그날 일당벌이, 그러니까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매일매일 수익 내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라라는 마음에서 이제 제가 이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29분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38분에 2월 9일 무료 단타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GK패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저항선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고 이제 추천드린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121원 이하,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121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지금 저항선 얼마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지금 당장 시장가에 매수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 가격으로 112원이라고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날 GK패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GK패스의 1시간 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추천드렸던 2월 9일 오후 4시경이 대략적으로 한 요정도 가격대인데, 이때 가격대 움직임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17원에서 118원 정도, 요정도쯤에서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물론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나서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121원이 대략적으로 이제 요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조금 늦게 봐서 9시, 10시, 11시 이제 요 정도까지 봤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셨죠. 여기서 저한테 문자를 받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 매수 체결이 되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90% 넘게 상승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꼭대기에서 매도는 못했을 테니까
90% 넘게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거의 연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15% 이상의 수익은 확실히 내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목표가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오늘 당장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나도 단기로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여기 이렇게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분처럼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신 다음에 100% 무료로 단타 문자 받아보시고 또 수익도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뭐 대출을 받아서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신용을 써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일당벌이라던가 용돈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고점, 그러니까 직전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직전 저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단기 차익을 노리고서는 매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매수하기엔 적절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저점을 잡아서 수익을 크게 내야겠다라고 생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방향 돌리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라타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 지금 직전 저점 자리 부분이죠. 가격대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2,060원에서 70원 자리 부분, 요 정도 자리를 돌파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직전 저점은 깨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 부분에서는 단기로 노리고 매수가 가능해 보여요. 자, 그래서 만약에 2,060원, 2,070원 돌파할 때 매수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은 이 직전 저점 자리, 뭐 지금 자리로 타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2,020원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조정받고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저점 자리가 되겠죠. 이 저점 자리 깨고 내려오면은 바로 매도한다, 그러니까 손절 처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노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좀 보이긴 하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잘할 수 있다, 손절을 뭐 칼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이왕이면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해요. 자, 다만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해당하는 얘기인 거고, 난 이렇게 단타 치지 않는다, 조금 장기로 보고 크게 수익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결국 어쨌든 이 XRP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XRP를 기관들이 30일 내내 조용히 매집하면서, 그러니까는 XRP ETF가 출시하고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어쨌든 기관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초반만 하더라도 약 3천만 원 부근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2년 만에 1억 5천, 1억 6천까지 5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세를 이끈 주된 호재가 바로 ETF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보면은 은행 파산 이슈, 그 다음에 ETF와 관련된 기대감, 그 다음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호재, 이제 이런 것들이 상승의 원동력,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차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ETF와 관련된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승의 흐름을 리플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단계, 그러니까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리플과 관련된 ETF가 신청이 되고 이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바로 요 단계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과정 중에서 ETF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ETF가 실제로 거래가 시작이 됐었을 때 바로 요 자리가 상승폭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 역시도 이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가장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XRP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가 되면서 즉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 유입이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 XRP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과 같은 지위로 단번에 올라설 것이 분명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ETF 승인과 그에 따른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하셔서 물량을 쌓아가시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해서 물량 쌓아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서 계좌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정받을 때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그러니까 2차 하락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흔들 때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뉴스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거래량과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드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